그러니까 선생님이 1단원을 먼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몰이라는 개념인데,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작은 입자들을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어서 우리 연필을요 12자루를 묶어서 뭐라고 써요? 한다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묶음란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분자라든가 원자라든가 그 속에 있는 전자라든가 또는 이온이라는 걸 한 개, 두 개로 세서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을 세기 위한 묶음 단위로 만들어진 게 몰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소라는 아이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라는 원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이 있어요. 너무나도 작지만 얘네들의 질량값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작지만 질량이 있어.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실제 질량이. 근데 이러한 실제 질량으로 물 한 방울이 가지고 있는 질량, 이산화탄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계산하니까 복잡하고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오히려 정확하지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 질량이 아닌,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탄소에 비해서 몇 배 더 무거워 라고 하는 실제 질량이 아닌 상대적 질량으로 질량의 대소관계만 표현하게 하고 싶다. 그 질량의 대소관계만을 상대적 질량이라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탄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탄소의 기준값을 얼마로 잡았냐면 12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에 비해서 다른 원소들이 몇 배 무겁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과 같은 물질들도 탄소에 비해서 몇 배 무거운지를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죠. 자, 그랬더니 탄소에 비해서 수소의 실제 질량 값은요, 그래서 12분의 1배밖에 안 돼. 그래서 수소의 실제 원자의 질량이 아닌 상대적 값을 그냥 1로 놓은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실제 질량이 아닌 그 질량을 표현하는 탄소와 비교한 상대적 질량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원자의 질량 줄여서 원자량 또는 질량수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는 화학에서 모든 물질들은 실제 질량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와 비교한 상대적 질량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 하나하나의 상대적 질량값을 다 잡아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래서 이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들도 상대적 질량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히 간단해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질량을 표현하는 숫자이다 보니 사람들이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배야. 그래서 1로 써야 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이걸 1g으로 쓰고 싶어 한다. 근데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은요 몇 배 크다라고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위를 갖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단위를 집어넣어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소 또는 탄소, 산소가 실제로 몇 개 모이면 원자량에 해당되는 질량이 되는지 원자량에 해당되는 질량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몇 개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탄소 요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몇 개 모으면 원자량에 해당되는 12g이 돼.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개 모으면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얘가 바로 원자량에 해당되는 12g이라는 질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소도요. 요만큼의 숫자를 모으면 그게 원자량에 해당되는 질량이 되고요. 산소도 똑같이 이만큼 모으면 원자량에 해당되는 질량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묶어서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넘버, 이거를 이만큼의 양을 일몰게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됐냐? 그래서 우리는 실제 질량에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원자량에 해당되는 질량값이 되더라. 알겠냐? 이렇게 해서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알아내게 됐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
이런 작은 입자들을 우리는 묶음 단위, 몰 단위로 센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아보가드로가 만들어낸 상대적 질량값. 됐어? 아보가드로가 만들어낸 상대적 질량값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이거를 질량수라고 배우고요. 그래서 이거를 질량을 대신해서 쓰게 된다. 됐죠? 질량을 대신해서 쓰게 되는 거고, 이러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아니고 원자 1몰개의 뭐다? 질량이다. 됐냐? 원자량은 원자 1몰개를 모았을 때 갖게 되는 질량인데, 얘는 최초의 의미가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그럼 그냥 1이라고 쓰시는 거지. 1g이라고 쓰는 순간 틀린 거예요. 원자량 자체는 질량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탄소의 상대적 질량에 해당되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12. 산소는 얼마예요? 8. 근데 규칙성 찾았어요? 8이 아니고 16. 자, 수소를 뺀 나머지는요. 탄소의 원자번호 몇 번? 빨리. 6번. 네. 그래서 그거의 2배 12. 산소의 원자번호 몇 번? 8번. 8번. 그거의 2배 16. 그래서 질소의 원자번호 몇 번? 7번. 7번. 그럼 그거의 2배 얼마? 14. 됐어. 대략 이 정도 가져요. 됐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원자량이다. 이 원자량이라는 건 단위를 갖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분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분자도 H2O라고 해서 수소 원자 2몰개와 산소 원자 1몰개가 결합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의 이러한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질량,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분자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똑같아요.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은 원자량이라고 하고, 분자들의 탄소보다 몇 배 무거워라고 하는 탄소와 비교한 상대적 질량은 분자량이라고 하고요. 이 분자량도 원자량은 똑같이 단위는 없어요. 몇 배 무겁다는 뜻이니까 단위는 없고, 대신에 이 분자량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죠. 이게 합한다라는 수학적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수소라는 원자가 2개 있어요. 산소라는 원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의 원자량을 다 더한 거예요. 수소라는 원자량은 1이니까 1자리가 2개 있으면 얼마? 2. 산소는 16이니까 16자리 하나 있으면 얼마? 16.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18.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빠른 속도로 계산하세요. 물의 분자량 18이고 계산해 드렸으니 가장 핫하게 나오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와 메테인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야 돼. 해봐. 해보세요. 요거 분자량. 되겠죠? 대략 얼마일까? 요거 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됐어. 물 얼마? 18. 18. 이산화탄소. 28. 아니야. CO2잖아. 그러면 탄소 안에 산소의 원자량이 2배. 알겠어? 그럼 얼마? 44. 44. 이렇게 나오죠. 암모니아 17. 17. 메테인 16. 이렇게요. 됐어. 여기다 그램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됐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량도요.
그 안에 있는 분자라는 물이라는 분자. 그래서 분자 1몰계. 그래서 질량을 얘기해요. 분자가 1몰계 모여있을 때의 질량이 이만큼 될 거야. 그래서 하지만 얘는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똑같이 단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요.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는 H2O라는 거 1몰계를 모으면 그래서 이게 18이 된다고요. 18g이 된다고요. 근데 내가 물을 떠왔어. 물을 떠왔는데요. 이 아이의 질량이 얼마냐면 질량이 9g 떠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이라는 아이는 몇 몰계 있는 거예요? 원래 1몰계 떠오면 18g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왔는데 9g이야. 0.5g. 네. 그렇다면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몰수가요. 1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몰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질량이 나오면 됐죠? 1몰의 질량. 그게 바로 멋진 말로 뭐예요? 분자량이잖아요. 분자량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18. 나눠버리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됐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44래매. 근데 내가 이산화탄소를 풍선에다 모았더니 이거 88g이야. 몇 몰이야? 2몰. 네. 1몰일 때 질량이 얼마예요? 44죠? 근데 내가 떠온 게 88이잖아요. 몇 몰? 2몰.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됐죠? 메테인이 1몰일 때가 16g이야. 근데 내가 얘를 떠오니까 4g이야. 몇 몰이야? 4분의 1. 네, 4분의 1몰이에요. 됐어. 암모니아 1몰을 떠오면 1몰계를 떠오면 17g이어야 돼. 근데 얘를 떠오니까 34g이야. 몇 몰이야? 2몰. 네, 2몰이에요. 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물질들의 분자량을 알면 됐어? 실제 질량이 나오면 그 분자량을 나눠라. 그럼 몰수 나온다. 되겠죠? 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1몰계를 떠오면 됐죠? 그 1몰계라는 게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져오는 게 1몰계 가져왔다는 거야. 맞죠? 근데 제가 물을 떠왔더니요. 얘가 몇 개냐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져왔어. 몇 몰계 가져온 거야? 몇 몰계 가져온 거야? 여기 뒤에 10에 23이 20은 똑같죠? 그럼 이거 무시해요. 앞에 있는 숫자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몇 배? 2배. 이물계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을 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걸 분자량, 1몰일 때 질량으로 나눈 거고요. 1몰일 때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으로 나누시면 몰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몇 개인지라고 하는 개수줘요? 그러면 똑같이요. 1몰일 때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 1몰일 때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잖아요. 이걸로 12.04 곱하기 10의 23승을 나눈다는데 똑같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모니아를 가지고 왔는데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 몇 몰이야? 네, 무조건 얘를 1몰일 때 개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시면 돼요. 똑같으니까 없어요. 얼마예요? 2분의 1몰이에요. 하시겠죠?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몇 몰이냐라는 몰수 물어보면 밑에는 무조건 1몰일 때 값을 나눠버리면 돼. 알겠어? 또 얘 기체예요. 얘 기체고요. 얘 기체예요. 그래서 물은 액체라고 치죠. 그럼 물은 안 돼요. 기체일 때는요. 기체들은요. 0도씨 1기압에서 무조건 기체들의 종류하고 상관없이요. 그 기체들을 1몰계 집어넣을 때 차지하는 공간, 통의 크기, 그걸 부피라고 해요. 그 부피가 얼마냐면 22.4리터를 차지해요. 모든 기체들은. 0도씨 1기압일 때. 됐죠? 근데 내가 만약에 메테인이라는 기체를 가져왔는데 1몰이면 22.4리터인데
얘를 떠왔더니 11.2리터밖에 안 돼. 몇 몰이냐? 2분의 그렇죠.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2분의 1몰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모니아를 떠왔더니 44.8리터야. 몇 몰이냐? 2분.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체라면 그 기체들의 부피를 알려주면 그래서 그 부피를 1몰일 때 부피인 22.4리터로 나눠버리면 또 몰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몰수라는 개념을 계산할 수 있으시면 대단히 좋은데 이 몰수는 아무거나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질량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수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일 때는 부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때 계산하려면 밑에는 무조건 뭘로 나누면 된다? 1몰일 때 질량. 그걸 멋진 말로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일 때 개수.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순 거예요. 그래서 1몰일 때 부피니까 부피. 그게 얼마예요? 22.4리터잖아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물을 떠왔는데 물이 9g이야. 됐어? 그러면 이 물은 몇 개야? 분자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 물어봐. 됐어? 그러면 물은요. 원래는 얼마냐면 18g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9g 떠왔으니까 18g을 나눠보세요.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2분의 1몰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2분의 1몰 있으니까 입자수는요. 야, 이거의 절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가. 알겠어? 또 내가 암모니아라는 기체를 떠왔어. 떠왔는데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 그럼 몇 몰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 그럼 넌 1몰이네. 됐지? 그럼 얘는 질량이 얼마일까? 1몰이니까 1몰일 때 질량 17g이겠지. 그럼 얘는 부피 얼마 차지할까? 1몰이니까 20.4리터 차지하겠지. 이게 다 돼. 됐어? 그러니까 질량이든 입자수든 부피든 셋 중에 하나를 주면 그걸 가지고 빨리 몰수를 구해. 예를 들어서 질량을 줬다고 쳐. 그럼 그걸로 몰수 구해. 그럼 몰수를 구하면 그거 뺀 나머지 입자수나 부피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어? 이거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몰수가 뭔지는 알았어. 확실히. 됐죠? 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몰수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NH3 이렇게 썼어요. 자, 분자식으로 쓰면 이 분자 누구예요? 암모니아잖아요. 됐어? 그러면 이 암모니아라는 분자 몇 개 있어요?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가 분자수인데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은요 이 안에 분자수가 1몰개 있군요. 한 개가 아니고 1몰개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1몰개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세볼게요. 선생님, 질소라는 원자수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 앞에 있는 큰 숫자와 자기 원소 기호 뒤에 있는 작은 숫자를 곱하시면 바로 그 원소의 됐어? 총 개수가 나와요. 1 곱하기 1이니까 1몰개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수소 원자는요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와 자기 원소 기호에 있는 작은 숫자를 곱해보세요. 1 곱하기 3. 수소 원자는 3몰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중학교 때는요 한 개, 두 개라고 했지만 그거 잘못된 표현이고 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만약에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됐어? 3NH3 있대요. 아하. 그러면 얘는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3몰개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질소라는 원자는 몇 개 들어있어? 3 곱하기 1 해서 얼마? 3몰개 들어있구나. 1몰이 아니야. 3몰이야. 3배 커지는 거니까. 그럼 수소는 3 곱하기 3 얼마? 9몰개 들어있구나. 이렇게요. 다시요. 물이라는 아이가 있어. 됐어? 네. 얘는 분자가 한 개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소라는 원자는요 1 곱하기 2니까 2몰개 들어있어요. 맞죠? 산소는요 1 곱하기 1이니까 얼마 들어있어요? 1몰개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내가 2분의 1 H2로 쓰면 물이라는 분자가 2분의 1몰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수소라는 원자는 2분의 1 곱하기 1몰이구나.
산소는 2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몰 들어있구나. 이렇게요. 납득이 돼요? 하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몰수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잡아볼게요. 조금만 어렵게 갈 테니까요. 10번, 11번, 12번 잠깐만 고민하면서 풀어보세요. 10번, 11번, 12번.
어렵죠?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네, 입질이 살짝 오죠. 문제는 이게 이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문제 푸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좀 보면 이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10번 보시면 10번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기억나요? 이산화탄소든 암모니아든 메테인이든 얘네들이 모두 다 뭐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 똑같은 기압, 여기서 차지하는 부피는 다 똑같이 22.4L야. 이랬죠. 됐어, 일몰일 때. 그래서 이렇게 기체들은요,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됐어.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똑같아. 이거 이제 계속 이용하는 건데.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기체를 넣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X만큼, 이게 Y만큼. 이게 바로 부피비예요. 그래서 네, 요 길이가 부피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X하고 Y라는 기체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한 놈은 이산화탄소라서 이산화탄소 분자량 얼마일까요? 44예요. 산소의 분자량 얼마일까요? 32예요. 그래서 네, 요 정도 되거든요. 자, 요 아이들을 집어넣을 때 내가 질량이 똑같게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10g 집어넣으면 얘도 10g.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요? 부피가 차지하는 입자수라고 했죠. 근데 똑같은 질량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많이 넣어야 되네. 얘는 조금 넣어야 되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넣으면 뭐야? 가벼운 애네. 그러니까 여기가 산소가 들어가야지.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지. 납득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차지하는 질량 비율을 보시면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이거 11대 8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질량비가 11대 8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질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8 곱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11 곱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질량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 8몰만큼 집어넣었다고 치고 산소는 11몰만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니? 32에다가 32니까 얼마니? 352로 똑같은 질량만큼 들어간단 말이죠. 됐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비에 역수비가 들어가는 입자수 비여야 되는구나. 부피비구나. 그래야 얘네들이 똑같은 질량만큼 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8만큼. 그래서 산소는 11만큼의 입자수, 다시 말해서 부피비를 가지게 되면 둘의 질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X 대 Y의 비율이 8대 11이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됐어? 근데 두 번째, 기체의 밀도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면 우리 요번에 시험범위였어요.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값으로 그 개수가 많아진다고 적어진다고 그 값이 변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근데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부피분의 뭘로 구한다? 질량으로 구한다. 다시 말해요. 모든 기체를 같은 부피 속에 넣었을 때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이죠. 됐어?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거를 부피 1리터로 놓은 거고요. 그럴 필요 없죠. 같은 부피면 되니까 22.4리터 속에 들어가는 질량값을 비교해도 되죠. 22.4리터가 뭔데? 1몰 집어넣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죠. 맞아? 그러면 1몰 넣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요. 네, 산소라는 기체도 1몰만큼 넣어. 그러면 얘는 질량이 얼마야? 32. 맞죠? 이산화탄소도 똑같은 부피만큼 집어넣을게요. 22.4. 1몰 넣었다는 얘기네. 그럴 때 얘의 질량이 얼마야? 분자량 4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밀도는 무조건 부피를 1로 놓을 필요는 없어. 같은 부피일 때 차지하는 질량값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 1몰일 때 부피에 차지하는 질량값이 그 유명한 뭡니까? 분자량이잖아요. 됐어. 그럼 부피가 똑같으니까 분자량만 크면 밀도가 크겠죠? 됐어. 네. 그럼 누구의 밀도가 커요? 분자량이 큰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크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더 크니까 X가 더 크다는 얘기가 맞는 거구나.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단위 부피당 분자수의 비율. 단위 부피요. 같은 부피. 됐어. 네. 라고 하면 얘는 8리터에 8개 있네. 11리터에 11개 있네. 그런 뜻이죠. 됐죠? 네. 선생님 뭐라 했어요? 부피비하고 입자수 똑같다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8리터의 탈물에 들어있다면 산소는 11리터 안에 11물 들어있으니까 둘 다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게 1물.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분자수의 비율은 둘 다 같아야죠. 같은 부피 속에 기체는 들어있는 분자수가 똑같다 하겠습니다. 하겠어. 하겠어. 11번까지만 하고 집에 보내줄게요. 이거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말기 알아듣는 사람들 잘 읽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데요. 어떤 가라는 아이와 나라는 아이가 같은 원소 X와 Y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데 단지 결합되어 있는 개수 비율만 다른 거야. X는 똑같이 한 개씩 들어있고요. Y는 얘 하나, 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다른 물질이야. 마치 H2O하고 H2O2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산소가 들어있는 개수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에요. 얘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만 얘는 상처 났을 때 소독하는 과산화수소라는 소독약이에요. 이렇게 원소가 들어있는 개수가 다르면 다른 물질. 맞아? 그런 식이야.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차지하는 질량이 1.4, 얘가 차지하는 질량이 4. 그랬을 때 1.4g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1.1L. 얘는 얼마? 2L. 그럼 머리 좋게, 센스 있게. 됐죠? 어차피 얘네들의 분자량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분자량은 모두 다 1몰일 때예요. 됐어? 그러면 1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를 똑같게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에 됐어? 최대 공약수 얼마? 2.2. 맞아? 그거를 소수점 없애려면 얼마? 22. 나 22 만들 거야. 22를 만들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20. 됐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11. 여기 곱할 거야. 그래서 거기는 1번일 때 부피를 V라고 하라고 했는데 나 싫어. 나 이거 22L로 할 거야. V가 22L로 할래. 그러면 그 22L가 차지하는 질량이 바로 분자량이야. 그러면 부피를 20배 했으니까 여기도 질량도 20배 하면 분자량이 나와요. 그래서 1.1L 안에 있는 질량이 1.4g이니까 22L 안에 있는 질량은 20배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28 나와요. 됐죠? 이거 1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를 22로 하면 11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질량